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시장이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장 막판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600선, 500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1600선을 하락한 깨버린 1591.20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485.14로 각각 4%, 5% 급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 매각 프로그램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길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시장이 장 초반 잠깐 반등을 하다가 막판 국면에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웠는데 왜 그런지 전체적인 수급 동향과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 6%, 각각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국내 시장도 아침에는 좀 상승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굉장히 오후 네. 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1600선, 코스피, 코스닥 500선을 이제 모두, 하락으로 밑으로 깨버렸는데,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시장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좀 훈훈했었던 게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천조 원이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낮긴 합니다만은 음.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야, 이런 정도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경제 차원에서는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음.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거거든요. 왜냐면 금리도 지금 2주 사이에 1.5% 낮춰가지고 재료금리 들어갔죠. 네네. 유동성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한다 그러죠. 그 음. 다음에 이런 돈을 풀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네네네. 이걸 다 해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장 올라가야지 맞는 거다. 그래서 음. 오늘 오전에는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그런 네. 분위기를 타고서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음.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좀 밀렸단 말이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2시 넘어서까지는 시장이 플러스인 걸 확인했는데 네네. 장 마감하고 딱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4.8%대 네, 하락이 4.86.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그래서 1600포인트가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다 밀린 부분인데 이런 음.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악재가 음. 한꺼번에 확 튀어나왔거나 네네. 아니면 마지막에 매도를 갖다 밀어버렸거나 네. 이 둘 중에 하나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악재가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제 특별하게 나온 악재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네네. 지금 오후 2시 정도에 외신 쪽에서 네. 홍콩 쪽 국경을 이제 폐쇄한다. 음.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네네네. 홍콩 쪽이 국경이 폐쇄가 되면은 지금 홍콩은 민주화 시기 때문에도 문제였었지만은 이게 그 금융의 허브잖아요. 네네네. 동아시아의 그래서 허브죠. 네. 이 부분이 국경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굉장한 충격이 올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시되는 그런 상황보다도 이거는 완전히 심각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 시위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국간의 그 교역은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경을 닫아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그 충격 자체는 굉장히 크게 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네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라든지 이런 거 늘어나게 되면서 음. 미국 정부기관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재택근무 쪽으로 가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상황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확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 이거 아직 아닌가 본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래서 야, 장을 조금 받쳐줄까라고 생각했다가 주가를 네. 밀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재료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시장을 받쳐주는 매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네, 네네. 지금 매수 주체가 개인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면은 개인만 지금 9천억 원 매수를 하는 거 그렇죠. 외국인 주구장창 계속 매도를 네, 진행했었고요. 네. 기관도 연기금에서 받침이 안 되고 기타 법인만 오늘 좀 더 들어왔었네요. 이게 네. 연기금이 한 1주 정도는 매수가 있었거든요. 1조 원 가량 네네네. 매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오늘 또 밀어버린 모습이라서 네. 이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요 음. 주가는 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방어합시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와서 음. 이제 뭐 정부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거나 이런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증시 어떤 받침이 좀 돼야 되는 그런 기관 매수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네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들이 많이 붙어줘야 되겠죠. 근데 음.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고요. 네네. 뭐 기관 자체가 매도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뚫려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닥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그래서 투자자들이 네, 받아내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9천억대 매수란 말이에요. 네네. 어, 우량주에 투자하자. 음. 이럴 때 뭐 쌀 때가 지금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접근들을 하는데 네네네.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시황에서 언급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쌀 때니까 뭐 삼성전자를 줍줍하자, 뭐 바닥에 떨어진 거 줍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바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네네.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갈 때는 조금만 사지 않거든요. 많이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자금으로 그죠? 사시겠죠. 집행을 하시겠죠. 왜냐면 네. 네, 또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도 되기도 할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저점이니까 이번에 큰 거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훅 밀어 넣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평소에 올라갈 때 찔끔찔끔 뭐 1%, 2%씩 사다가 이번에 기회다. 10%, 20% 또는 몰빵 치자.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한 뭐 하이닉스 9% 빠졌죠, 오늘? 네네. 오늘 9% 네. 빠졌네요. 네.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몰빵에서 9%면 내가 투자 자금의 10%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손실 난 걸 복구하려고 투자했다가 한 방에 또 그만큼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제 멘탈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바닥인 것 같지만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네. 테스트 구간으로 삼아서 아 내가 지금 저점 구간인 것 같은데 내가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볼까가 아니고 일단 그렇죠. 왕창 벌어보자라는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몇천만 네. 원을 갖고 오시거나 몇 억을 갖고 오시거나 하셔서 한꺼번에 자금을 이제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단기 급락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한 경우에서는요, 네네.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해요. 네. 이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되돌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네. 다시 들어오는 그 포인트가 직전 저점대 근처에서 유지가 되고 저점을 잡아가는 형태 속에서 이제 주가 반등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닥을 1차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서 매수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전혀 이제 절대로 서둘러야 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네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도 10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웠던 저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이제 무역 분쟁이 완전히 안 된다. 네. 뭐 이런 상태였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2019년도 8월부터 9월까지 네. 형성된 저점입니다. 네네. 그때도 보면은 이제 급락 이후에 작은 반등들이 나오면서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 기억하시고 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2019년도 8월 시점에서 그 신용 잔고가 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신용도 지금 네네네. 최근에 받는 신용 지금,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빠졌네요. 네. 이번에 신용이 계속 줄어가지고 이번에 8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2019년도 8월에 견주해 본다라면 그때는 이제 이게 10조 원이 넘는 금액 10조가 아니죠. 뭐 13조인가까지 갔었죠. 네네네. 5조 네네, 9천억 부분이 정도 이제, 넘어갔었으니까요. 네. 거의 이제 7조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저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들의 자금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8조 원대다. 그렇다면은 주가 수준은 더 밑에 내려와 있는데 네. 신용 잔고는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신용 잔고가 6조 원대까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8조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여력들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정말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네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들의 현금 행렬이 계속 네. 진행되는 동안은 주가가 반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바닥 확인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멀지는 않았어요. 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충격파가 계속 쿵쿵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얻어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조금 버텨주셨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조금 더 주고 산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부자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현금이 최고의 급등주다라는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현금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금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특히나 그게 이제 시총 상위주 특정 종목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봐도 대형주 위주의 전기전자, 뭐 운송 장비, 그 다음에 여기 집중이 되어 있고 제조업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골고루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타겟팅 딱 해가지고 네. 특정 종목에 많이 들어가시고 그게 분할 매수가 아니고 자금 한 방에 스팽이 되다 보니 이게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제 대마불사란 말이 이제 주식시장에 통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망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향후에 10년 후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오늘 1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고도 그냥 타이밍 잘못 잡아서 손절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네. 매수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깡통이 났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그죠? 때문에 예. 이제 과거에 NC소프트가 그랬거든요. 음.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5만 원대 저기서부터 샀거든요. 네네. 그 5만 원대 저기 그 2009년도 네네. 초반. 네. 예, 그 시점부터 이제 5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음.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매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네네. 이제 3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12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네네네. 50%가 넘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손절해버리신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최고가가 72만 원까지 찍히잖아요. 네. 아, 이 주가 그러니까 진짜 예,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서 잡아버리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의 상승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자들이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지금. 네,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다려줘도 되는데 너무 이제 그렇죠. 단기간에 조금 빠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현금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네. 속담이 있듯이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뭐 수급 동향을 살펴봐도 일단은 매수 수급 자체, 주체가 개인들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개인들도 뭐 믿을 만한 미들맨 종목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시점에 대한 부분 좀 있고요. 해외에서도 미국 나스닥의 대규모 미국이라든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증시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자금 집행을 많이 하는데 좀 약간 적부족이다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 쪽으로 좀 깊어지는 모습들이고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록 정신 또 바짝 차리면은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의 패닉에 좀 안 빠지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힘내시고요. 네. 네네네네. 오늘 뭐 특별한 구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스스로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지금 네. 좀 잘 버텨내시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시고요. 좀 맞는 음봉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패닉 오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멘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급락 뒤에 급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포지션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니까 네. 너무 여기에 또 휩쓸리지 마시고 네네.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얼마 만에 오는 기회냐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확진되지 않은 시점에서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그것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